연소, 방화, 그 다음에 방포, 위험물, 위험성 평가, 서방기계, 서방전기, 기타, 요즘에 말하는 PBD, 화재조사, 그리고 내진까지 이렇게 또 해서 쭉 하다 보면 이제 순서가 이 정도로 가잖아요. 여기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소방기계 전기가 적으면 40%, 많으면 60%까지 진짜 많이 나와. 더 많이 나오는 추세 같아. 그리고 그 전에는 연소 방화가 안 나왔거든 별로. 근데 연소 방화 쪽이 요즘에 좀 나오는 추세. 10% 이하, 1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방화가 의외로 우리가 말하는 서방적 대책, 건축적 대책 이렇게 할 때 건축적 대책이에요. 건축적 대책. 건축적 대책에서 좀 나오더라고. 10에서 한 20% 정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 이거 50% 잡으면, 예? 여기 50%, 연소 방화에서 10% 이렇게 딱 하면 50%, 60% 하고 평균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잖아. 그래서 연소, 방화, 소방, 기계전기 이렇게 해서 70에서 80% 정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소방적 대책, 건축적 대책 이렇게 딱 할 때 연소, 방화, 소방, 기계전기 이걸로 가지고 하면은 70에서 80%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나머지 기타가 나머지 30%야. 나머지 30%. 그때그때 유행하는 문제들 이게 30%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방에서 나오는 문제 몇 문제? 31문제 정도 되잖아요. 31문제. 31문제에서 22문제만 풀면 되잖아. 그쵸? 22문제. 22문제 이 정도 되니까 이것만 다 한다 하면은 소방 기술사 운이 좋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이지. 7, 8 너무 많이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와갖고 하다 보면 공부하시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 기존이 기초가 되고 나서 보면은 계속 범위를 넓혀간다고. 예? 범위 절대 넓혀가지 않고 항상 하다 보면은 시험 문제가 무슨 시험 문제나 다 그런 것 같아. 여기 20% 범위에서 80% 시험 문제 나와. 80%. 2080 법칙. 우리가 말하는 2080 법칙. 이렇게 해서 20% 범위에서 80%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기 딱 보면 나오잖아요. 20%만 잘하면은 22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다고. 근다고 나는 20%만 안전히 할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충분히. 그래서 이 20% 정도의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가 특론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책도 마찬가지고 필수 특론도 마찬가지고 한 600에서 1000문제 정도 사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넓게 잡아서 20문제면 한 200문제 정도 돼. 200문제. 그리고 요즘 시험 문제는 기초적인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아주 어려운 것보다 기초적인.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200문제를 완벽하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변에 나오는 문제들 그렇게 추가를 하셔야지. 200문제도 정확하게 못 쓰면서 나머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이 이거라고. 연소, 방화, 그 다음에 소방, 기계, 전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법도 하고 위험문도 하고 위험성 평가도 하고 이제 좀 그때그때 유행하는 거. 요즘 성능설계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그쵸? 성능설계 법이 개정이 됐고 6월 달에 하재 조사도 발표됐고 건축법 관련해서 하재 경계주의가 하재 예방 강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 해야지. 소방 특별조사, 소방 안전조사 바뀌었잖아. 그런 거. 소방 대상. 요즘에 소방 특별조사 관련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그다음에 내진 나올 때 됐지. 예? 계속 내진 설계 기준 개정이 되고 나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행방향, 정방향, 버팀대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기준도 많이 바뀌었는데 안 나와 지금. 그래서 아마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올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때그때 유행하는 문제를 좀 추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하시고, 이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거 먼저 많이 하시고 가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다. 어렵게 안 하고. 이고 나서 범위를 넓혀가야지. 처음부터 범위를 넓혀가니까 제가 강좌에서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강좌에서 처음에 300문제를 할 때는 기초부터 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300문제 할 때는 합격자 안 나오는데 200문제를 확 줄여갖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합격자 나왔어. 강좌에서. 계속 합격자 나오기 시작했다니까. 그 다음 막 사람이 많이 뽑았는데 적게 뽑을 때도 강좌에서 합격자 계속 나와서. 이게 범위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방법. 그리고 나서 아예 범위 200문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넓혀가라고.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 문제 보시면 연소에서는 봐라. 연소 확대로. 연소 확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연소에서 가는 거, 연소 생성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더라. 그래서 봐라. 봐라는 불이 붙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불이 붙는 거라고. 그래서 봐라는 불이 붙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봐라, 연소 확대로 가는 과정을 아는 이유가 뭐예요? 불이 붙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라. 여기 별표 5개짜리 그래프. SFP 설계 하대 곡선. 플래시 오버. 그 다음에 여기는 킬로와트 또는 온도. 여기는 당연히 밑에는 대부분 시간이에요. 그래프 모르면 이 별표 5개라니까. 플래시 오버. 그래서 여기 성장기, 최성기, 감색이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서 바라는 불이 붙는 거다. 처음에 바라에 붙는 것은 불이 붙는 건데 바라의 종류가 있어. 인하에 의한 바라, 자연 바라.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들이 뭐냐면 인하에 의한 바라, 자연 바라. 자, 봐봐. 인하에 의한 바라, 자연 바라. 여기 바라잖아, 바라. 그래서 바라를, 인하에 의한 바라, 자연 바라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어하기 위해서 하잖아. 바라가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인하에 의한 바라는 점화원이 있잖아, 점화원. 점화원이 중요하잖아요. 자연 바라는 것은 자연 바라에 의한 거잖아. 자연 바라. 점화원 것이 열 축적에 의해서. 여기서 키워드라 하면 당연히 열 축적이겠죠. 누구나 다 알아. 누구나 다 아는 문제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정확하게 모르냐 이 말이지. 자연바라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응? 자연바라 조건, 자연바라 대체. 아주 오래전 시험 문제. 기름걸레에 자연바라가 안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니까. 자연바라 요 근래도 계속 시험에 나오잖아. 인하에 의한 벌칙은 점화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점화원 관리. 점화원 관리 하기 위해서는 계속 낙오 충전 전복 자단 이렇게 하고 전기적 점화원, 화학적 점화원, 기계적 점화원 계속 나오잖아. 제일 중요한. 점화원 관리 하는 거 중요하고. 점화원 관리는 시험에 별표 5개 중에 5개짜리야. 시험에 계속 나오고. 각 전기적 점화원 관련해서도 계속 시험에 물어보고. 그래서 자, 여기 바라는 종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바라의 조건 있잖아, 조건. 저는 조건,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 시험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 인화점, LFL, UFL. CST, AIT. 그래서, 자연바라 물적 조건, 여기가 물적 조건이네. 여기가 에너지 조건이네. 그래서 인화점이네. 여기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 아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 아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바라나 연소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어 방법이, 항상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 그래서 가연물 제거, 물적 조건은. 물적 조건은 가연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연성 혼합기. 가연성 혼합기 방지, 형성 방지, 불활성화. 그리고 에너지 적기는 점화원 관리.
나머지 방폭 전기기. 자. 그래서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물적 조건은 가연물, 또 가연물,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 가연성 혼합기 형성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NF, UF를 없애는 거, 불활성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 맨날 시험에 나와. 기본적인 문제라니까요. 이게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제대로 못 쓰잖아. 맨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걸 200문제라니까.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시험을 쓰라고 하면 제대로 써지냐 이 말이지. 연습 안 하면 안 써진다고. 계속 기본적인 거 계속 연습해보고 써봐야 된다고. 불활성화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와. 어? 불활성화하면 당연히 MOC 나와야지. MOC, LFL, 곱하기 산소 모수. 기본적인 거라는 기본적인 거. 내가 이거, MOC는 답이 뭐라고? 답이 10%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답이. 그 정도로 아는 것만 하시라 이 말이지. 응? 저마원 관리. 자, 나와, 충격 마찰, 고온, 응? 정전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낙오 충격, 정복 차단 이렇게 해갖고 자연발화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적 저마원, 기계적 저마원, 화학적 저마원. 저마원에 대해서 계속 시험에 나온다니까. 저마원에 청정기 시험에 계속 나오잖아요. 전기적 저마원 나오잖아요. 전기적 저마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 줄들에 의한 저마원, 응? 그 다음에 불꽃에 의한 저마원, 두 가지 종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전기적 저마원도. 자, 그 다음에 별표 5개짜리 방폭 전기기기. 방폭 전기기가 엄청나게 중요해. 자, 여기 시험에 있는 거 다 나오잖아. 지금 겨우 바라 하나 있어. 바라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와야 될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잖아.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래프 별표 5개짜리 그래프 SF가 설계하제 곡선. 왜 못 써먹냐고. 그럼 다 써먹잖아. 자, 그래서 일단 바라 한번 해보고요. 바라에서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 가연물 제거, 가연성 혼합기 형성 방지, 불활성화, 불활성화는 MOC가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진압수사까지. 퍼지 있잖아. 퍼지도 중요하고, 저마원 관리, 전기적 저마원, 그 다음에 기계적 저마원, 화학적 저마원, 이게 다 저마원 관리까지 하고, 방폭 전기기, 뭐 압력 방폭기지, 그 다음에 유입 방폭기기, 안전적 방폭기기, 내압 제일 중요한 거야. 내압 방폭기기. 내압 방폭기기에 따라서 뭐 들어가는 거 우리 메시도 중요하지, 미해도 중요하지. 본질 안전 방폭구조는 시험 문제 25점짜리 나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10점짜리, 방폭 전기기기에 10점짜리 나온 적 있고. 계속 돌아가면서 나와. 본질 안전 방폭기기 종류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고 25점짜리로.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기본적인 걸 나는 쉬워서 안 한다고? 물론 쉽지. 다 하지. 방폭 전기기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제가 한번 말했잖아요. 방폭 전기기기. 방폭 전기기기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라 해가지고 10점짜리 하면서 어쨌다고? 10점짜리 문제를 4페이지 썼다. 4페이지. 알고 있는데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것을 한 페이지에 쓰는 연습, 뭐 키워드를 어떻게 하냐, 그 답안지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니까. 내가 머리 아는 것 당연하지. 그것을 내 아웃풋을 해야지. 인풋하는 것은 아는데 아웃풋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 기술사는 그래서 뭘 하시라고? 기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머리에 집어넣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만 집어넣고 머리에 빼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이쁘게 빼내는 거. 채점위원들이 전부 다 이거 많이 알고 있네. 그냥 싹수가 있는 답안지네. 이렇게 가끔 하라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채점위원들의 성향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쩐다고? 그 지피지기서 지피가 누구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채점 매는 사람들. 그 채점 매는 사람들의 스타일에 좋게. 그러면 그때그때 틀리잖아요. 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채점 매는 사람도 틀리고 모든 사람이 채점 매는 사람도 틀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다 하냐. 확률을 높이자 이 말이지. 확률을.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요즘 점수별로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스터디 했으면 아 나는 1교시 어떤 식으로 썼는데 1교시 1번 문제 어떤 식으로 썼는데 어떤 식으로 점수가 나오더라. 답안지. 내가 보기 좋으면 옆에 사람도 보기 좋고 옆에 사람이 보기 좋으면 채점위원도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런 확률을 높이자 이 말이죠. 계속 그래. 기본적인 거 먼저 정확하게 알고 나서 범위를 높이지. 이건 기본적인 거. 막상 이거 안다고 했잖아요. 시험 문제 내면 연구만 시험 문제 내면 제대로 쓰는 사람 생각보다 아는 사람 많지. 아는 사람 많은데 답안지를 딱 이렇게 한 페이지나 뭐 이렇게 25점짜리는 2페이지 내지 3페이지에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 이 말이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된다고. 자, 발화에서 중요한 거 종류. 자연발화, 인하이온 발화. 예? 자연발화는 열축적에 의한 같다. 인하이온 발화는
점환에 의해서 된 발화더라. 그래서 자연 발화는 여축적 방지, 방열과 방열, 그거 하고, 점화원 관리는 요거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을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고. 점화원 관리나, 그 다음에 인하이한 발화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적 대책,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적 대책이 뭐예요? 방염이잖아, 방염. 그러니까 작년에 방염은 매 시험마다 나왔어요. 시험마다. 방염 중요하다니까. 제일 중요한 거. 발화를 방지하는 건축적 대책. 예?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파시브 시스템, 파시브 대책이 방염이다. 그러면, 자, 연소에서 말하는 거예요. 연소에서 말하는, 여기는 연소가 되는 거죠. 연소가. 연소에서 말하는 패시브 시스템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축적 대책이. 발화는 방염이고, 그렇죠. 연소에서 하는 것은 불연제로, 난연제로, 불연화, 난연화. 예? 그래서 불연제로, 준불연제로, 난연제로. 그래서 법이 개정이 좀 되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건 항상 나오는 거야. 성능 기준 당연히 알고. 방염의 성능 기준. 예? 염신탄 길접 있잖아요. 잔연시간, 잔시시간, 길이, 탄화, 면적. 당연히 알아야 돼. 여기에 성능 기준. 아까 불연제로, 준불연제로, 그 다음에 난연제로 했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될 거잖아. 막상 알긴 하거든. 아는데 시험 문제를 하려고 하면 모른다, 이거지. 이것도 200문제는 당연히. 그 다음에 자, 요게 뭐야? 플래시오고, 여기 밑에 가야지. 요게 뭐야, 요게? 성장기 때 방화구획이래, 방화구획. 그쵸?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하는 거잖아, 내화구조도. 그래서 최성기 때 해야 될 거, 방화구획. 방화구획의 성능 기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화구조라고, 내화구조. 예? 그래서 내화구조의 성능 기준. 자, 방염의 성능 기준, 불연제로, 준불연제로, 난연의 성능 기준, 내화구조의 성능 기준. 이거 시험에 계속 나왔는데, 내화구조는 또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오네. 나올 때 됐는데. 왜? 재화 가열 시험, 비재화 가열 시험. 중요하잖아요. 재화 가열 시험, 그 다음에 방화구획에 방화문, 방화셔터 성능 시험 있잖아요. 차열, 그 다음에 이게 내화 시험, 차연 시험 나오잖아, 이게. 맨날 시험에 나와. 이게 바뀌었어. 하자는 분야 법이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었어. 60분 플러스 방화문으로. 그러고 나서 안 나왔잖아. 성능 기준이니까 이런 것부터 계속, 요게 그래서 별표 5개짜리 그래프 맞죠? 완벽하게 이해하면 더 나오는 거잖아. 자, 여기 방염에, 발화에 방지하는 것은 방염. 그 다음에 성장기에서 방지하는 것은 건축적 대책은 불연제로 온 게, 준불연제로, 난연제로. 이 세 가지. 그 성능 기준 다르지. 불연성 시험하고 가스 유해 선세요. 콩칼로리 메탄. 콩칼로리 메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것도 또 시험 문제 안 나왔어. 다 기본적인 200제 문제부터 하면 된다니까요. 발화, 연소 확대 갈 때도 내화구조 갖고 와야지. 방화구역 뭐라고? 최하 30분 내화구조 하는 거라 했잖아요. 최하 30분 내화구조로. 그래서 방화구역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화시험, 차연시험, 내화구조에서 재화 가열시험, 비재화 가열시험. 몰라?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 아는 것을 말로 설명하면 알아. 응? 설명하면 재화 가열시험은 하중을 주면서 열을 주는 시험이라고 다 알잖아. 비재화 가열시험은 그냥 이면 온도에 1200도 F, 1000도 F 이렇게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완전히 글로 쓰려고 하면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거 먼저 글로 쓰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플래시오 방위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연소 확대해야 돼요. 연소. 예? 연소의 방지 대책 있잖아요. 건축적 대책. 소방적 대책은 쉽네. 뭐라고? 초기 감지, 초기 소화잖아. 소방적 대책은. 건축 대책 해야지, 우리. 왜? 아까 말했던 방화, 연소 방화. 그것이 한 30% 정도 된다고 나온다고 시험에. 소방적 대책 해갖고 한 50% 정도 나온다고. 적으면 40%, 많게는 60%까지. 그 두 개만 하면 다 된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되잖아. 이번 기본적인 거 알고 넘어간다 이 말이지. 그걸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정량을 해야 된다고, 정량화. 정량화를 해야 되니까 성능 위주 소방 설계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요 면적이 뭐야? 면적이. 피해 면적이잖아요. 피해 면적. 피해 면적. 자, 이것을 하재 가옥도라 그래. 하재 가옥도. 하재 가옥도가 정확한 정의가 뭐야? 하재 가옥도 정확한 정의. 하재에 의해서 손상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최고 온도 지속 시간이라고 하잖아. 최고 온도 지속 시간. 그래서 전부 다 계속 나오는 거야. 하재 가옥도. 처음에 우리가 성능인지 소방설계 할 때 뭐라고 했어? 하재 가옥도를 파악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하재 가옥도를 아는으로서 건축적 대책을 할 수가 있지. 왜? 하재 가옥도 해갖고 방화구역. 자, 방화구역을 해서 하재 성당을 방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연제로 난연제로 해가지고 플래시오버로 방지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건축 대책을 일단 하고 나서, 그거 안 되어서 났을 때는 조기감지, 초기소화, 소방적 대책을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방화구역 해야 되니까 하재 가옥도 최고온도 지속시간이니까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걸 이제 소방적 용어로, 우리가 소방 기술사니까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온도가 높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하재 강도가 크다. 하재 강도가 크다. 온도가 높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길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하재 하중이 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고. 소방적 용어도 이런 식으로 알아라 이 말이지.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소방 기술사 쓸 텐데, 아유 최고 온도 지속 시간 누가 모르냐고. 하재 가옥도를. 그러면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 하재 저항이야. 하재 저항. 그래서 아주 오래전 시험 문제에 밑도 끝도 없이 하재 저항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어. 하재 저항. 밑도 끝도 없이 나왔어. 그 하재 저항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설명해줘야 되지. 하재 가옥도를 알고 하재 가옥도에서 대비되는 것이 하재 저항이다. 그러면 방금 하재 저항 설명했어. 뭐라고? 발화 때 하재 저항은 뭐라고? 방연. 성장기 때 하재 저항은 뭐라고? 불연제로 충분했는 난이도 방화제로라고 우리가. 최성기 때 하재 저항이 뭐야? 방화구역이지. 내야 구조로 얘기하면 방화구역. 내야 구조, 최하 30분 구조를 한다니까. 그게 하재 저항이요. 어려워? 쉽잖아. 안 해보니까. 하재 저항이. 그래서 이 하재 저항에 관련된 시험 문제 성능 기준은 계속 나온다니까. 머리에 어찌해야 된다? 돌아서면 잊어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돌아서면 잊어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머리에 새기라고. 성능 기준은 법이 개정이 될 때마다 나온다 했잖아. 불연제로 법이 개정이 되니까 나왔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야. 전기도. 내화전선 법이 개정이 되니까 바로 나왔잖아요. 방화구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뭘 더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거 해야 된다 했잖아요. 뭐 법이 많이 개정되진 않았지. 60분 플러스 이런 거 나오고 살짝 일부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별표 5개 있는 거 다 있잖아. 자, 그래서 하재 가옥도는 하재 저항으로 표현을 하더라. 반대된 개념이니까 서로 반대된 개념이야. 당연히 알아야지. 그 다음에 또 이게 건축적 대책을 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는 소방적 대책도 하재 가옥도를 파악해갖고 만들 수도 있더라. 성능이지 소방설계. 그래서 하재 강도는 온도가 높다 했잖아. 온도가 높을 때는 뭘 많이 주더라? 물을 많이 줘야 되겠더라. 물을. 그래서 주수율로 나타낼 수 있다. 하재 강도를. 하재 강도가 크다 그러면은 주수율. 평상시에 분당 물을 뿌리는 시간을 많이 하면은 소방적 대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재 강도는 당연히 시간이 길다 했잖아. 하재 하중이 크다 그러면은 지속 시간이 길다 했잖아요. 이것을 뭘로 표현하더라? 주수 시간으로 표현하더라. 주수 시간. 이것은 소방적 대책을 표현할 때 하는 거야. 소방적 대책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소방적, 공학적으로 표현한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소방적으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온도, 이것을 우리 와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온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밑에는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하재 저항, 하재 갈도, 하재 강도, 하재 하중, 주수율, 주수시간. 중요하니까. 시험에 얼마나 중요해. 하재 강도도 진짜 중요하죠. 별표 5개요. 5개짜리.
요거 별표 5개니까 이 그래프가 별표 5개니까 이거 당연히 5개 수밖에 없지. 근데 세부적으로 또 기네. 하재 강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또 시험 나오네. 하재 강도 설명하려면 당연히 주수율까지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연비공단 알잖아, 우리. 연소의 비표면도 이렇게 갖고 하재 강도를 하는 거. 단열성, 공기 공급률, 막 이런 거. 하재 하중도 중요하잖아요. 하재 하중 계산 문제, 이런 계산 문제는 과외사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계산 문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산 문제 알아는 게 뭐냐면, 추수 시간, 하재 하중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표현하죠. 목재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하재 하중이 어떤 정량화 시킬 수 있잖아. 항상 그래서 정량화 시킬 수 있게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공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 같은 게 얼마나 많아, 얼마나. 그리고, 자, 요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만. 그럼 그래프에서 이렇게. 이게 뭘까, 이게? 맞아요. 이거 아무 데도 없어, 아무 데도.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틀렸으면 틀렸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갖고 외워놓으면 좋지. 그냥 잡아. 이것은 산소 농도 곡선이요. 처음에 이렇게 읽고 왔다가 어느 순간에 감색이 때 확 올라가갖고 문을 개방했을 때, 그때 백드래프트 갑자기 폭발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말했잖아요. 어떤 책에 보면 내가 공부할 때 생각이 나. 이거 갖고 싸우면 나처럼 오래 공부한다 하겠어. 엄청 오래, 그냥 이해를 하면 돼. 백드래프트는 어떤 책에 감세기에도 나오고 성장기에도 나오고 한다 했잖아. 아니, 체성기에도 나올 수 있다고. 감세기, 체성기가 중요하다, 감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산소 농도 곡선이 이렇게 바뀐다니까? 바뀌니까 체성기에서 문을 갑자기 열면 산소 농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체성기에서도 백드래프트 발생할 수 있잖아. 응? 백드래프트가 얘 중요하다고? 나오잖아, 요즘에. 서방서에, 경찰서에서 나왔다 했잖아. 갑자기 폭발 현상이야. 소방관 살인 현상이라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니까. 인명안전 대책 같은 것도 중요하고, 갑자기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손도 뜨거워지고, 역류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런 거. 여기에서 이 그래프 갖고 모든 게 표현이 다 되잖아요, 지금. 응? 그 다음에 내화 구조까지 해갖고, 하재 강도, 하재 하중, 주수율, 주수 시간까지 해갖고, 성능이주, 소방설계 다 했어. 그래서 나와 있던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연소. 처음에 말했던 연소 있잖아. 그 연소의 종류 알아요, 종류. 우리 연소의 종류, 시험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연소의 종류. 자연발화, 훈소, 확산연소, 예한원연소. 봐봐. 전부 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다. 전부 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나왔던 거 훈소예요, 훈소. 왜 훈소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올까? 소방 감지가 늦잖아. 그 독성가스도 많아. 즉, 그게 뭔단 소리야? 독성가스도 많이 나오고 불안전 요소에 의한 거고, 인명피해가 크다고. 그리고 훈소가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와. 훈소. 우리 흑분 혼연배에서 바로 그냥 배출하잖아요. 분해만 해갖고 배출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 입자도 당연히 클 수만, 안 타니까 연기 입자가 당연히 크지. 확산연소는 우리 자연 속에 있는 한 모든 연소가 다 확산연소예요. 자연에서 일어난 거. 예온한 연소는 폭발했다 이 말이지. 예온은 미리 혼합되어서 했던 폭발연소. 그럼 여기서 보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종류. 시험에 2개, 확산연소, 예온한 연소 비교 설명하십시오. 확산연소, 예온한 연소 차이점 설명하십시오. 자연발화는 연소, 발화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자연발화. 훈소는 계속 많이 나와요. 계속. 자, 훈소도 한번 해볼게요. 흡열, 분해, 혼합, 연소, 배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배출하는 거. 이게 뭐다?
이 그래프 당연히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흡분배, 흡연배, 이온암 연소는 이게 확산 연소고, 훈서 시험에 많이 난다니까. 이건 느린 연소 과정, 응? 발연량이 크다. 연기, 독성도 크고, 단층화도 발생하더라. 예? 부력이 없으니까. 맨날 시험에 나와. 왜? 인명폐해가 크니까 또 화재 감지도 힘들어. 예? 화재 감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훈서 중요하고, 관련해서 이런 연소 관련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연소 관련해갖고 소방적 대책은 초기 감지, 초기 소환대. 건축적 대책은 뭐라고? 불연제로, 중불연제, 난연제로. 발화는 방염이고. 그 중불연제, 불연제라고, 이게 중불연제라고 난연제에서는 콩칼륨베타, 열 방출제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일반적인 단일 건축, 단일 물건들은 열 방출제, 단일 재료는 다 나와 있어. 예? 다 나와 있는데 복합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복합재료 요즘 계속 나오잖아. 복합재료. 그럼 복합재료 같은 거 열 방출류, 열 콩칼륨메타 열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열 방출류 시험기 같은 거 콩칼륨메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니까. 중요한데 통 안 나왔잖아. 안 나왔으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왜 기본이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너무너무 이제 쉽다 보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지금 봐봐, 내가 말했던 거 다 알고는 있잖아.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쓰려고 하면 얼마나 쓸까? 안 써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쓰는 연습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는 거. 일단 200문제 어느 정도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쓰는 문제 다 알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좀 200문제를 안 보고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되면 이제 옆으로 늘려가야지. 근데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다 이 말이죠. 시간이 꽤 걸린다. 그래서 이런 그 메커니즘 과정으로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연소가 됐잖아. 연소가 되는데 분해로 오는 거야. 네? 분해 대기에서 오는 거 있잖아. 그게 뭐냐고? 전도, 대류, 복사가 있더라. 이거 연소하는데 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여기서 끊어야 되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는 안 끊어지겠지. 여기서 안 끊어지겠죠. 이 끊는 과정이 우리가 차단하는 과정이 있잖아. 그래서 연소를 제어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과정을 배워가는 거 메커니즘은 무작정 이거지만 다 알고 있어. 내가 볼 때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메커니즘을 배워갖고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네? 너무 어렵게 공부하면 시험도 어렵게. 그냥 쉽게 시험 보셔야지 시험도 쉽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연소 생성물이잖아요. 연소 생성물. 사람은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어요. 뭐에 의해서 한다고? 연소 생성물에 의해서 질식해서 죽어. 질식해서. 연소 생성물. 연소 생성물. 대부분 다 연기에 의해서 질식돼서 죽잖아. 연기가 당연히 중요하지. 연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연소 생성물 있잖아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것이 CO2.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 독성 가스, 자극성 가스, 마취성 가스 다 종류별로 하겠지만은 제일 많이 나온 거 당연히 완전 연소하면 CO2가 많이 나오고 불완 연소하면 CO가 많이 나오잖아. CO는 또 뭐야? 가연성 가스네. 예? 가연성 가스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아야지. 그래서 연소 생성물까지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여기에 황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시아나수소 같은 거, 진짜 독성 가스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그거 나오고,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당연히 CO2, CO에 관련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소 확대. 이 연소 확대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연소 확대. 연소 확대는, 자, 처음에 건물 내 연소 확대, 그 다음에 실내 실내 연소 확대, 건물 내 연소 확대, 상층 연소 확대, 인접 건물. 자, 다 알고 있잖아요. 또 여기 연소 확대에서부터 연소 확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다 끊어야 돼. 끊어야 피해는 줄일 수 있는 거죠. 피해야. 그죠? 끊는 거. 실내 연소 확대는 뭐예요? 플래시오버 방지 대책. 플래시오버 방지 대책이고, 건물 내 연소 확대는 뭐예요? 화재를 부분화시키는 부분화. 뭐라고? 그래서 자, 별표 5개짜리 다시 한번 해줄까요?
실내 연소 확대, 플래시오버 방지 대책. 건물 내 연소 확대, 방화구에. 방화구에. 건물 내 연소 확대, 부분화, 다중화. 부분화 있잖아, 부분화. 화재를 한정한다. 이 실로 한정하는 것이 방화구역을 해갖고 하는 거. 그래서 방화구역이 중요하니까. 방화샷다도 중요하고, 근데 방화샷다는 요즘에 이제 그냥 1000제곱미터의 방화구역, 뭐 3000제곱미터 이런 것만 할 수 있고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었으니까, 방화문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하게 됐으니까 방화문도 해야 되고, 부분화, 상층으로 연소 확대, 우리가 말하는 건축대 때 소방 대책은 조기 소화, 조기 감지, 초기 소화밖에 없어. 근데 상층 연소할 때는 우리 건축 대책에 있어. 스팬드를, 뭐 캔틸레버, 그다음에 요즘에 뭐 선형 조인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야 충전 구조. 옛날에 지금 내야 채움제, 내야 채움제 같은 거 이런 걸로 상층 연소할 때 방지하는 거. 인접 건물 연소할 때는 당연한 거지 뭐. 인접 건물한테 수열 온도에 의한 거, 그다음 인접 건물 하는 거, 인동거리 띄어서 하는 거, 소방책 대책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연소 확대 이게 드렌처 설비 같은 거, 방화구에 관련된 거,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갖고 하고. 실내 건물 내 상층 연소 확대 관련해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플래시오버 방지 대책이더라. 플래시오버. 예? 그래서 플래시오버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플래시오버 해서 조건이 500도, 600도씩. 500도, 600도씩. 그 다음에 바닥 수열량이 몇이라고? 20에서 40kW 단위 면적당. 예? 그래서 또 2에서 4W 뭐 센티미터 제곱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갖고 산소 농도는 10% 정도. 그 다음에 CO 하고 CO2 농도가 150이다. 이 뜻은 CO 농도 불안전소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불안전소가. 왜? CO는 가연성 가스라 했잖아요. 가연성 가스. 12.5에서 74%. 가연성 가스잖아, CO가. CO 크게 써야 돼. 가연성 가스. 그 다음에 이 연소 속도는 40g 세크. 40g 세크.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 농도하고 바닥 수열량, 온도, 산소 농도, CO 분의 CO2. 이게 조건이야, 조건.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건이 될 때 전실로, 1국소의 화재가 전체 실로 화재가 나간다. 이런 대책. 그죠? 그러면은 플래시오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플래시오버 방지 대책 많이 있잖아요. 옛날처럼 이제 우리 달달달 외우지는 말라고. 하기 위해서 봐봐. 연기를 배출하면 되잖아요. 500도, 600도 안 되게끔 하면 된다. 연기층 온도를. 그죠? 바닥 수열량을 20에서 40kg면 안 해도 돼. 그러면 뭐 하나의 대책 있잖아. 건축 대책. 층고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네. 그죠?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3m 이상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 4m 정도, 최하 4m 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불연한 안연화 하면은 요거 바닥 수열량이 적을 수도 있고 연소 속도를 줄일 수 있잖아요. 불연한 안연화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기에 나와 있는 거.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알면서 해야지. 그래서 방지대책. 그래서 실내 연소 확대 방지대책은 플래시오버 방지대책이 되더라. 그리고 건물 내 연소 확대는 부분화를 하는 거 방화구역이 되더라. 상층 연소 확대 방지대책은 우리가 지금 건축적 대책만 하고 있잖아요. 소방적 대책은 당연히 조기감지, 초기 소화. 건축적 대책에는 그러니까 스팬드를 캔들레바 이게 건축에는 없는데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우리 상층으로 연소할 때 방지할 때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피트 공간에 내야 채움제, 선형 조인트 부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야 충전 구조, 내야 채움제로 사용하더라. 그런 거 이격거리 뚫어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게 내진에서 이제 이격거리란 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이용해서 해야 돼. 내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다 알고 계시잖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는데 이것을 메커니즘으로 쭉쭉쭉 알고 가갖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시험 문제만 해도 벌써 한 50문제 정도 나왔어요. 50문제 정도. 50문제 계속 여기 나왔잖아요. 천도 대립 복사. 이것도 천도 대립 복사도 당연한 거예요. 여기 여러 이동 현상이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지금 나올만 한데 안 나왔어. 아주 전기 건축 설비 그냥 뭐 공전행동 그쪽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인데 안 나오잖아. 지금 중요할 때 나올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나 계산 문제도 요즘 좀 안 나온 추세야. 요즘에 보면은 그때그때 유행이 있어. 한동안 유행했던 거 보잖아. 미분무수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지금 미분무수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현, 지금 또 재현이야.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재현이 계속 아니 이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마찬가지. 재현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꽉꽉 나오잖아요. 부속실 재현이 나오더만 이제 거실 재현이 많이 나오는 추세고. 재현도 계속 나오고. 그때그때 유행이 나니까 이제 앞으로 유행이 어떻게 한다고. 내년에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내지. 재현은 또 무조건 나와. 왜 재현이 나온다고? 재현이 들어가면 소방 귓사마 설계할 수 있으니까. 그 재현이 불안전하니까 계속 바뀐다 했잖아요. 미국도 바뀌어. 영국도 바뀌어. 다 바뀌어. 우리나라도 이제 바뀔 수밖에 없어. 계속 좋은 시스템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런 관련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 해야지. 공부는 이런 메커니즘 과정이나 이거 다 끊는 방법, 여기도 이렇게 끊는 방법, 이런 건축 대책을 알고 그러면 여기서 발화 연소 확대까지, 연소하고 방화까지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은 한 30%는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20%에서 30%. 더 이상 많이 복잡한 거 할 필요 없다니까. 오늘 다 끝났잖아요. 여기 연소 같은 거 하는 것들. 내가 지금 우리가 끝내고 다시 복습한다 해갖고 잠깐 앞에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거고 좀 더 세부적으로 했던 거. 지금 2번 듣는 사람도 있고 3번 듣는 사람이 있어.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 뭐에 좀 새겨놓으시라. 이 정도는 새겨놓으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 정도 이런 메커니즘. 퉁론이 왜 좋냐면 이런 과정 순서들을 다 맞춰갖고 좋은 걸로만 싹 해놨어. 순서대로 이게 퉁론이 나온 순서대로요. 그래서 이 퉁론만 보면 내가 다른 책 보지 말아 한다니까요. 퉁론만 보라고. 퉁론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설계 및 시공책 그런 책만 하나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퉁론이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퉁론이 왜 좋은 책인지 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좀 요즘에 이제 보완도 하고 지금 뭐 원장님이 또 다른 책도 만들고 있긴 한데 좋은 책인지 안다 그러면은 이미 합격할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퉁론이 그 정도로 퉁론이 좋은 책이에요. 나머지 뭐 좋은 책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퉁론은 순서대로 쭉 나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정. 그래서 메커니즘. 항상 시험 문제도 맞아. 소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라. 무슨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메커니즘을 알면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얼마든지 중요한 문제들이 나오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잠깐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빠져있는 것들이 아까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에서 하학, 양론, 곡선, 뭐 인화점, 점화원 관리 이런 정도만 빼놓고 했는데 나중에 책을 보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들 많이 나올 거예요. 화이어 플럼이나 뭐 실링 제트 플럼. 제가 예상 문제 있잖아 말했잖아요. 그때 연소 관련해서 지금 방화 쪽에 중요하다 보니까 방화를 많이 했는데 연소 관련해서는 호리젠탈 플레인, 그다음에 실링 제트 플로, 그다음에 나머지들 그 컴바인드 플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니 진짜 중요한데 시험 문제 안 나온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꼭 한 번씩 이렇게 해가면서 가면 된다 생각하시고 조금 이따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하시게요. 이상입니다.